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권 행운론을 보겠습니다. 제가 6권 행운론을 먼저 하는 이유는 5권이 자평진전인데요. 행운론까지 먼저 하고 자평진전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권이 주보법이고요. 2권이 간지론, 3권이 십신론, 4권이 전통, 격국론, 직업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간지, 십신, 격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가 행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것은 명이죠. 명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국이죠. 우리가 연국의 행운을 결합을 하면 사주팔자를 읽어낼 수 있는데요. 자평진전은 이런 우리가 전통 격국 할 때 좀씩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도 유명한 고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내용들은 다 중간중간에 녹아 있어서 우선 자평진전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행운론을 먼저 하는 게 공부 체계상 맞다고 생각해서 6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하는 행운 별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원국의 희기와 대운의 희기, 원국의 희기와 대운의 희기는 같은 것이 원칙이지만 대운은 겉으로는 희신운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룬이죠. 기룬. 실제로는 흉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운 변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3개 등급 이론, 곡이라는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그런 겁니다. 원국, 대운, 세운, 유년이죠. 용어가 지금 정확히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이라고 하면 세운, 라고 하면 이 세자는 아닙니다. 세. 이것은 아닌데요. 용어 글자가 이 세는 태세, 운은 대운, 태세와 대운을 합쳐서 세운이라고 부르는 것이 용어 원칙상 맞습니다. 그런데 세운을 이세운으로 보아서 1년 유년운이라고 또 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정확하게 뜻을 몰라서 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원칙은 그냥 대운, 유년 나누든지 아니면 합쳐서 세운 하든지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국, 대운, 유년 이렇게 세 가지의 레벨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저, 고 등급이
이 동정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죠. 유년이 제일 동한 기운이고, 그 다음에 대운, 그 다음에 원국. 원국은 그냥 그 있는 상태로서 그 어떤 잠재적인 상황이죠. 대운은 유년보다는 동하는 정도가 작은, 그래서 이 역방향으로 높은 등급의 동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유년이 대운에 작용할 수 있고 원국에 작용할 수 있고, 대운은 원국에 작용할 수 있고, 원국은 거꾸로 대운이나 유년에 작용할 수 없다. 우리가 막 원국이 대운을 뭐 극하고 생하고 뭐 이렇게 막 섞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책들은 이 방향성을 혼동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물론 예외적으로 뭐 회극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회극, 어떤 글자가 원국에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있을 때 그게 혹시 운에서 오면 원국이 그것을 도리어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게 회극이죠. 그래 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조건이 좀 엄격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그 작용하는 그렇게 그 작용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뭐 대운 판단 기법, 행운 판단 이런 것들 다 그동안에 조금씩 봤던 것들입니다. 반생 반극 이런 거 많이 봤죠. 대운 유년의 조합 규율. 최석경이라고 하는 분이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거고요. 학설도 제가 쭉 정리를 해봤고, 음기, 응사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우리가 그 논의를 했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국내 자료에 참광 선생 자료도 있고 일본 자료도 있고요. 핍진법 학설이라고 있는데 주어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겁니다. 올해가 갑진년이다. 1년 12개월이죠. 12개월. 12개월 동안 갑진이라고 하는 간지가 내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진이라고 하는 그 기운은, 갑이라고 하는 기운은 전년도 인월부터 시작해서 전년도 6월 이내, 6월 이내에 있는 천간에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는 월, 그러면 갑자월이 되겠죠. 갑자월. 개년 갑자월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시작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올해 경월, 천간의 경금이 갑목을 극하죠. 이때 활동을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는 갑술월에 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쭉 가다가 을년에
진월, 경진월 이 앞에서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시작점이 전년에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글자는 당년에 시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 체계를 세우는 것이 핍진법 학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유년을 보는 방법을 그래도 가장 세밀하게 구축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이론을 중심으로 항상 유년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역학동에 혹시 보시면 곤윤 지사님인가요? 하윤? 아니 하윤이 잘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그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주장하시는 뭐 삼원 동조론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삼원 무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년 그 풀이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약간 내용이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뭐 그분 제가 이론을 전체적으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어떤 12개월 전체에 다 갑지라고 하는 갑자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그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작동을 멈추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는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그때는 그 월이 그냥 중심 기운이 되는 거죠. 뭐 6월 유년법, 유월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학원은 이제 이 유년 이런 것만 주로 대운유년 6월 유일법만 떼어서 제가 따로 편제를 해놨는데요. 호일명이라고 하시는 분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핍진법 학설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뭐 사형거사도 있고 광년거사도 있고 뭐 그런데 호일명이라고 하는 분의 이론이 가장 체계적이어서 제가 따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이론 체계 완벽한 건 없습니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발견될 수도 있고 그 이론을 주창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 이론을 주창하시고 계속 그 검증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다 고민해 봤을 거다 생각하고 그분들의 이론을 공부하시면 더 훨씬 빨리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페이지 제1장 행운에 대한 일반 학설 자평진전 중심으로 우리가 개요를 한번 볼까요? 두 가지 팔자를 보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격국, 하나는 행운 분석. 격국은 뭐 원국이죠. 원국을 격국으로도 분석하고
이기법으로도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원국과 행운이죠. 격국 분석이 원국은 명을 보는 것이다. 명. 그다음에 행운은 운을 보시는 명운 이렇게 하죠. 명운. 격국은 정태적이다. 원국은 정태적이고 내용이 고정적이고 행운 분석은 동태적 내용이 부단히 변화한다. 명운을 우리가 한쪽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래서 하는 겁니다. 자평진에서는 운을 노라는 것과 명을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간명은 명을 볼 때는 사주 간지를 원령에 배합해서 희기, 그러니까 선악이죠. 보는 것이고 격국론의 관점입니다. 격국. 그래서 흉격, 길격이 나오고 순영, 어경이 나오고 그래서 쓰는 글자 용신과 무슨 구음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운을 취하는 것은 운의 간지를 사지역 팔자 원국의 희기에 배합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런 말이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죠. 우선 원령이 선악과 팔자 희기는 서로 다를 관계없다. 그러니까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길신, 사흉신 할 때 기룡 이게 격국의 구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분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엑스라지, 스몰 이런 것처럼 구분하는데 쓰는 겁니다. 어떤 팔자의 큰 양대 구분이죠. 우리가 흔히 사길신격 이것은 선신격 이것은 악신격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용어상 명확하던 한 점이 있다고 해서 선악으로 나누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팔자 격국론에서 말하는 사길신격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항상 우리 사주팔자가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흉격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사주팔자가 꺼리는 것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사주팔자가 있으면 양대 구분인데 그게 길흉, 자평진에서는 길흉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는 선, 악 나누는 양대 구분이죠. 그 각각의 양대 구분된 그 그룹 내에 사주팔자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사주팔자한테 필요한 것인가? 용신, 희신, 구응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주팔자가 기뻐하는 글자죠. 희신은 이 반대. 용신을 깨트리는 것, 희신을 깨트리는 것, 구응신을 깨트리는 것. 격국을 깨트리는 것도 마찬가지. 격국 용신을 깨트리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 용신은 상신이라는 겁니다. 상신. 이런 것들이 꺼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신이다. 이런 것들은 용신, 희신, 구응신 이런 것들을 길신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런 걸 깨트리면 흉신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이런 개념을 분명히 하고 나서야 됩니다. 막 섞어서 쓰시기 시작하면 헷갈리죠. 그래서 혹시 책에서 어떤 무슨 길신이 어떻고 선신이 어떻고 희신이 어떻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로 쓴 건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않죠. 우선 원령의 선악과 팔자해기는 서로 관계가 없다. 이것은 원령의 선악은 2대 구분이죠. 그 다음에 팔자해기는 팔자에서 구체적으로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간명은 사주팔자의 천간지지가 원령의 수요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원국을 볼 때는 원령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격국의 성패구응을 보는 것인데, 격국의 성패구응을 확정함에 따라서 원령의 재강성의 작용을 충분히 체현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칠살격 하면 악신이죠. 그러면 거기서 원령이 칠살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령의 수요는 뭡니까? 칠살을 악신, 흉신이기 때문에 칠살을 제화해야 하라 이거죠. 그러면 재는 식신으로 하고, 식상, 화는 인성으로 하고,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원령의 수요를 충족하는 거죠. 간운은 운간과 운지가 전체적인 팔자의 수요를 충족하는지를 보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제화하는 글자들이 운에서 오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희운과 기운을 확정함에 따라서 팔자 명국의 전체적인 완비성을 충분히 체현하는 것이다. 식상운이 오는지 인성운이 오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식상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희운인가? 인성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희운인가?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원칙은 기뻐하는 운이지만 사주팔자 배열이나 어떤 또 작용으로 인해서 원국의 수요와 그 해당되는 운이 항상 그 희기가 같지는 않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설명이 나오네요. 예를 들어 팔자 원국에 칠살격의 식신이 투출하면 식신은 상신인데요. 원령 칠살 용신 격국용신이죠. 이게 원령용신, 이게 격국이잖아요. 칠살의 용신 수요를 충족하여 격국이 성립한다. 만약 일주가 약간 약하고 식신 칠살이 비교적 왕하면 이제 이래서 이건 그 고저 레벨의 차이가 되겠죠. 칠살격이 식신으로서 악신을 제하는 칠살격이 일단 성격이 되는데, 일간이 일주가 약하고 식신 칠살이 비교적 왕해버리면 레벨은 약간 떨어지는 거죠. 전체적인 명국상의 수요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일주의 역량이 강해질 것이 필요하므로 운에서 가장 깊은 것은 비겁운이다. 칠살운도 아니고 식상운도 아닌 거죠. 일단 상신을 정하면 그 상신을 정할 때는 원령의 수요를 보아서 정하는 것이지만, 다시 운을 볼 때는 전체적인 사주팔자의 어떤 구조, 틀을 보아서 정말로 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그 운을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주가 약한 칠살격이 성립할 경우 비겁운이 가장 좋다, 이런 말이잖아요. 따라서 운 중에 운마다 한 글자를 가는데, 즉 그 한 글자를 명중 간지에 배합해서 전체적으로 살펴
희인지 기인지를 보면 기륭은 자연히 판별된다. 격국과 원국 분석. 격국을 포함한 명국 분석은 팔자에서 운을 취하는 기초가 되겠죠, 당연히. 운을 보는 것은 먼저 전체 팔자의 수요와 꺼리는 글자를 보고 원국에서 먼저 희기를 판단해 보는 거죠. 그 글자가 운간 혹은 운지에 출현한지를 보는 것이다. 다시 운간과 운지가 팔자 원국의 천간지지에 대해서 작용을 발생하는지를 보고 팔자 고유의 격국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아 명국의 희 혹은 꺼리는 글자를 방조 혹은 억제하여 팔자의 영양상의 평형을 촉진 혹은 파괴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운, 나쁜 운이 분명히 가려지는 것이다. 희라고 하는 것은 명중에서 기뻐하는 글자인데 내가 얻어서 도움이 되는 글자. 명국이 기뻐하는 것이 그 무엇인데 그 무엇이 오면 호운이다. 호운.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 이 영상 자료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하면 정관격이 폐가 되는 거죠. 폐. 그런데 인성을 이용해서 상관을 제어하고 관을 보호하면 이것은 상신이면서 상신이죠. 관을 지키면 상관이 기신이고 인성이 상신임에 따라서 인성운은 호운이다. 제격을 예를 들면 제격에서 제가 왕에서 생관하는데 신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와 관성은 신약을 유발하는 글자죠. 일주가 유력해야 재관의 좋은 점을 향유하니 비겁운과 인성운이 호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격국은 그냥 격국론은 굉장히 쉬운 영역입니다. 쉬운 영역. 어떤 점에서 쉬운 영역이냐? 공식처럼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정관격은 어떤 글자가 필요한 글자들인지 정관격. 이것은 선신격이죠. 선신격은 정관이라고 하는 글자의 앞과 뒤, 인성, 재성.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순서대로 나를 위주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격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재성, 앞에 있는 인성 이 두 글자를 필요한 글자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선신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글자 필요한 글자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운을 볼 때도 간단하죠. 이런 글자들이 원국에 있고 운에서 오면 희운이고 기뻐하는 운이고 운에서 이런 글자들을 깨트리는 글자가 오면 꺼리는 운, 기운이고 그러나 다만 전체적으로 신약이다 그러면 재성은 꺼리는 운이고 인성운이 기뻐하는 운이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격국론과 원국과 행운법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격에 투재하면 당연히 파격이죠. 재성이 꺼리는 글자죠. 재성을 극제하는 비겁이
명중에서 기뻐하는 글자입니다. 원국에 비겁이 있어야 성격이 되는 거죠. 없으면 일단 성격이 되지 않다가 비거분이 오면 성격 되면서 기뻐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거분이 호운이다. 식신격에 칠사에 투출하면 식신로 제살하여 성격되는데, 그러니까 식신대살이죠. 식신대살. 대살. 식신은 그 자체로서 살이 있으면 식신격이 성격되는 겁니다. 살격이 성격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식신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살성 때문에. 그래서 식신격이 성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식신, 칠살, 일주 3자 각각 유력하면 가장 귀격이다. 이런 3자의 역량이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는 운이 호운이다. 식신격에 칠살이 투출하는데 신경하고 인을 만나면 일주가 가볍고 인성이 있으면 기식하고 살인을 취하는 것이 이루어져 아름다운 격이니 인성은 당연히 호운이다. 그러니까 이 삼자의 수요를 봐서 일주가 약한 때, 그런데 인성이 있으면 이때는 식신을 취하는 게 아니고 살인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기식취살인격이 되는 거죠. 인우는 자연히 호운이다. 식신격은 식신격인데 기식취살이라고 있죠. 기식취살. 그것은 살격처럼 보는 것이지만 격국은 엄연히 식신격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평전에 보면 이 기식취살 같은 경우를 살격의 범주로 분류를 안 하고 당연히 식신격의 범죄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경우 그러면 그 다음에 살, 인 버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 식신하고 살성하고 인성 이 세 글자의 그 특장점 그런 것들을 일주가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버렸다고 해서 이 글자의 특장점이 나한테 전혀 쓸모가 없고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성격만 되면 이런 글자의 특장점을 다 얻을 수 있다. 상관격에 인성이 배합되면 상관패인이죠. 인성이 상신인데 관살운은 인성을 생함으로 호운이다. 양인격에 관을 용하면 관성이 상신인데 재운은 생관하여 호운이다. 녹곡격이 단독으로 재를 용하면 식상운은 화겁 생재함으로 호운이다. 다 아시겠죠? 꺼리는 걸 볼까요? 명이 꺼리는 것으로 나를 거스르고 그것을 행하는 자. 즉 명국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오면 그것이 괴운이다. 정관격에 인성이 불투가 나면 가장 두려운 것은 상관이 와서 관성을 극하여 상하게 하는 것이니 상관운이 괴운이고 관비가 발생한다. 제격에 가장 꺼리는 것은 살인데 살이 무리지어서 이루는 것이죠. 재생살. 만약 식신이 불투출하면
살운이 괴운이고 신약하면 다치거나 불구가 되거나 큰 병이 응한다. 제격은 식신이 오거나 뒤에, 자, 제를 중심으로 보면 아까 뒤에는 식신, 앞에는 관. 관이나 식을 쓰는 건데 살이 원구에 있단 말이에요. 살. 그런데 식신이 투출하지 않고 있으면 살을 제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살운이 왔으면 괴운이죠. 인격에 용관하는데 행운의 식상을 만나면 극관하거나 합관하여 괴운이다. 식신격에 투살하면 식신재살하여 성격이 되는데 가장 꺼리는 것은 재성이다. 위험과 권세가 변하여 재난이 모두가 재성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식신격에 칠살격에 식신이 투출하면 살룡식재로 성격이 되는데 식신이 상신이며 인성은 식신 상신 극자니 인운이 괴운이고 위세와 권세가 변하여 화란이 되니 모두 인성이 야기하는 재난이다. 만약에 칠살격에 식신이 투출해서 살룡식재로 성격이 되는데 재성운이 어떠면 어떨까요? 재성운. 이 두 식신격에 투살하는 경우하고 칠살격에 식신이 투출하는 경우하고 이 재성운은 식신격에서는 살성이 투출해서 성격이 되는 경우에 재성운은 굉장히 흉운이고요. 괴운이고 반대로 칠살격에 식신이 투출해서 살룡식재로 성격이 되는데 식신이 이때 재운이 온다. 그러면 식신격만큼의 꺼린 운은 아닙니다. 식신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하나는 제살하고 하나는 생재할 수 있습니다. 운에서 오는 식신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칠살격에서 식신이 기쁜 글자 상신이죠. 상신을 쓸 때 운에서 재가 온다고 해서 이 식신의 영향이 물론 재로 생재하는 것으로 뺏기긴 하지만 완전히 파격은 아니죠. 반대로 식신격에서 살이 투출해서 식신 재살의 성격되면 재성이 오면 이제는 식신격은 격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운이 꺼린 운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다. 상관폐인은 인성이 상신인데 신약하고 상관이 왕할 것이 요구됩니다. 인성이 작동을 하기, 인성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긍정적으로 신약이 하고 상관이 왕해야 된다. 이 경우 규기가 최대인데 이때 재성이 인성 상신을 극제하면 탐재 괴인으로 재인 두 개를 모두 이루며 동시에 상관을 해방하니 재인 상관의 결점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체현되기 쉽죠. 그래서 괴운이다. 양인격이 칠살을 용하면 칠살이 상신인데 칠살은 식신을 가장 두려워하므로 식신운이 괴운이고 권력이 없어지고 재운도 없어지며 양인의 흉함이 도정되니 필시 극부, 극처, 손재 모두 식신이 이야기하는 화란이다. 월겁격이나 걸록격에서 우리가 살을 용할 때는 식으로 다시 재해 주는 겁니다. 록겁격에서요.
그런데 양인격에서는 살로서 양인의 흉성을 다스리면 이 살은 식신이 와서 제하면 파괴이 됩니다. 이 살은 이때는 양인이라고 하는 흉신을 제하는 글자로서 파괴되면 안 되는 글자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살성이 강해가지고 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지만 원령이 양인이기 때문에 살이 지나치게 강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이때 살은 식신으로서 제하면 양인격이 파격이 된다. 그래서 양인 특징을 긍정적인 측면을 다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인의 흉한 측면, 살성의 흉한 측면, 식신의 흉한 측면이 다 체현되는 것입니다. 룹급격에 관을 용하면 가장 두려운 바는 상관이 관성을 극제하는 것이니 상관운이 괴운이고 주로 관을 상실, 관비, 범죄 등이 응한다.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행운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것이 개요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국의 희기와 대운의 희기. 아까 원국의 희기와 대운의 희기는 원칙적으로는 같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죠. 희운, 기운을 판단하며 주의할 것은 희운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꺼리는 운이고 꺼리는 운이지만 실제로는 기뻐하는 운인 경우로서 좋은 운인데 좋지 않고 망치는 운인데 망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희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꺼리는 것은 얻었으나 도움이 없는 것이다. 원국에서 기뻐하는 글자가 운에서 출현하는데 도리어 그것의 좋은 점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명국에 필요한 모 글자가 극제 또는 합거되는 경우, 운 때문에요. 혹은 명국에 필요한 모 글자와 운에서 운이 그것을 형충을 발생하는데 해소가 없거나 명국에 모 글자와 불리한 회복을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 모두 좋은 운인데 좋은 작용을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죠. 희신운이 원국 희용신을 손상하는 겁니다. 희신운이 원국의 희용신을 손상. 그러니까 극하거나 합구하거나 충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꺼리는 운, 기신운인데 실은 희신운인 경우는 거스르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명국이 꺼리는 글자가 운에 출현해도 어떤 좋지 않은 부분은 없는 거죠. 모두 망치는 운인데 망치는 작용을 발생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죠. 기신운이 원국의 기신을 억제하는 겁니다. 합구하거나 회복하여 좋은 후 변하는 경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운을 볼 때는 얼른 보려면 원국의 희기를 가리고요. 그 다음에 운에서 운 천간이 원국의 천간들과 간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면 대운의 희기를 빨리 가려낼 수 있죠.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하면 가장 좋은 것은 인성운이라고 했죠. 천간에 인성운이 상관을 제압해서 관을 지키니까 윗사람의 불련 요소를 해결하며 도움이 되거나 나를 압제하는 사람을 관리하여 내가 선발되거나 중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혹은 나의 학력이 작용을 발휘하여 학업 방면에 커다란 진일보를 얻거나 필요해서 주동이 된다. 관인의 긍정적인 부분이 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관의 부정적인 부분을 억제해서
긍정적인 품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 만약 팔자 중에 모 글자가 인성운을 합주 혹은 인성운을 극제 회극하면 인성운이 상관을 극제하여 관성을 지키기 어려워 원래 나를 돕던 윗사람이 흡수되어 사라져버리고 나를 돌보지 못하게 되거나 나의 학력이 작용을 발휘해야 되는데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어 헌문을 켜게 된다. 인성운이 왔는데 인성운이 그 인성의 본래의 작용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것이 지금 꺼리는 운이죠. 여기에 추가로 인성운이 와서 원국에 좋은 작용을 하는 글자를 손상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추가할 수 있다. 인격은 관성을 기뻐하며 여기서는 관성은 능력과 사고방식 본래 인격은 인이라고 하는 특징 사고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관은 자신의 어떤 능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과 인 방면에 어떤 그 특징들을 발휘하거나 발휘하지 못하거나 하는 거죠. 원국 7살이 인성을 생하여 성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7살이 상신인 경우죠. 관운이 이르면 혼란을 더하여 관살 혼잡이 이르게 한다. 이때 원래는 사고방식 깔끔하고 일을 하며 능력이 있는데 이때 살성의 우성인자, 상신이 살성의 우성인자. 갑자기 사고방식이 엄청난 혼란이 생겨서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하게 한다. 혹은 원래 상사가 나를 포상하고 인정하고 나도 그에게 충심을 다하고 사업이 발전이 순리로운데 갑자기 또 다른 상사가 와서 그도 나를 상을 주고 인정하고 나도 그에 대해 충심을 희망하여 중간에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낀 처지가 돼버린다. 이런 것들이죠. 관살 혼잡. 다만 살을 쓰고 있는데 관이 와서 혼잡하는 경우와 관을 쓰고 있는데 살이 혼잡하면 좀 다르죠. 어쨌든 살을 쓰고 있는데 관이 혼잡하는 경우가 관을 쓰고 있는데 살이 와서 혼잡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조금 흉함이 좀 덜하다. 다만 어쨌든 관살 혼잡의 폐해는 있다. 인격에서 관성운이 오면 좋은 운인데 만약에 인격이 성격되는 그 방법이 7살로 인해 성격이 된다면 관운이 와도 관살 혼잡이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격은 상관을 가장 꺼리는데 상관운이 기신으로 작용하면 관사구설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는다. 팔자에서 그래서 인성이 투출해서 관격인데 인성이 투출해서 상관이 도달하면 인성이 상관을 극제하는 공을 세운다. 관격이 인성을 용하면 관은 직권이고 이는 능력이니까 관격 용의는 본래 재를 쓰는 것과는 달라서 인성이 관성의 그것을 위해 길러줄 것을 희망한다. 재성은 주동적으로 관성을 위해서 기르지만 인성은 도리어 관성이 인성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관격용인인데 상관운이 오면 인성은 재월 대상을 만나니 작용을 발휘한다. 본래 관격에 상관이어서 상관 자신의 일을 찾으려 하면 자신의 직권에 혼란이 생기고 자기의 직권을 동요하려고 하니 가장 까다롭고 곤란한 문제다. 이때 인성이 상관을 극자에 잡아두면 자기의 능력이 돌연 발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발견되고 선발의 기회를 만나 직위에 동요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승진. 상관운은 꺼리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기뻐하는 운이다. 기신을 제어할 태세가 원국에 구비되면 기신 제어로 기신을 얻는다.
제가 뭐 이제 득지, 제압함으로써 그것을 얻는다 이런 말 했었죠. 눌러서 얻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꺼리는 눈인데 도리어 꺼리지 않고 기쁜 눈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것들을 얻는 거죠. 제격은 가장 꺼리는 것이 칠살인데, 재성은 재부와 능력을 대표하고 칠살은 불구, 재난을 의미하므로 재성이 칠살을 생하는 의미는 재부와 능력을 잃게 되는 것, 불구사구, 재난의 도래. 이때 원국은 식신과 인성의 구비 여부가 중요하다. 팔자원국에 재성이 식상의 생을 재봉식생이죠. 제격의 식신을 상신으로 쓰는 거죠. 재원이 풍족하고 능력이 상당히 크고 총명하고 빼어나다. 그런데 이때 칠살운이 도래하면 식신은 생재는 물론이고 칠살을 극제해서 칠살이 재화를 당하니 위험과 권세로 화하고 자기는 식신방매의 능력이 여기에 더하여 돌출되니 원국이 꺼린 칠살운은 실제로는 희운이다. 즉 원국에서 귀신을 제압할 태세가 구비되는데 마침 행운에서 그 귀신이 오면 그 귀신의 우성인자를 얻는 것이다. 원국에서 그 어떤 필요한 글자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